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이 건강한 노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노화가 되면서 내가 근육을 유지하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지낼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이제 노화에 대해서 본인이 노화를 진행하기는 있지만은 근육이 얼마나 유지하느냐,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육 관리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차임표시죠? 차임표시 앞에 한 분이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차임표시가 이렇게 와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차임표시가 어르신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어르신께서 갑자기 저는 어르신이 아니고 예 하면서 둘 다 67년생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분들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그래서 이 프로가 나가면서 저는 이제 너무 마음 아픈 게 마치 이분이 자기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 하고 시청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게 이게 이분이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는 피부 노화가 빨리 온 거지 실제적으로 이분의 진짜 노화가 빨리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노화도 자기의 어느 장기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다 달라요. 그 노화의 속도가 다 다른데 어떤 분 이분은 약간 피부 쪽에서 빨리 왔고 이분은 어디가 노화가 빨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겉모습만 봐서. 근데 저는 확실해요. 저는 노화가 어디로 와 있습니까? 머리카락으로 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머리카락 노화가 빨리 왔죠. 그래서 우리 노화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속 장기까지 같이 봐야 되는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가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순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 수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현재 어떻게 되냐면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나이가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84세 정도 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6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건강 수명이에요. 지금 나이의 건강 수명은 70.5세입니다.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요거는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사망하기 전까지의 나이를 계산하는 거고 요것은 내가 혼자서 딴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 수명인데요. 이 건강 수명이 70.5세니까 이 둘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84.6세하고 70.5세하고 14년이라는 차이가 생겨요. 이 14년의 차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시는 분, 잘 관리를 하지 못하시는 분은 나중에 자식들한테 기대야 되고 혼자서 생활하기 힘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갭을 갖다 요 기간을 어떻게든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느냐 하는 비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비법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은 이 OECD 국가 중에 50년간 기대 수명,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대 수명이 20년 이상 증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중에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미 6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벌써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 버린 이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죠.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요, 젊은 사람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 지금부터 25년 후에는요
그 젊은 사람 1.3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시대예요. 그때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하고 차이가 있으면은 지금 우리 몸을 관리를 못해서 노화를 예방 못하면은 그때는 우리를 돌봐준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고 우리들이 자녀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대비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내가 나를 관리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우리 노화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요즘 어디 뉴스에 보면 이 텔로미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포가 분열될 때마다 유전자 끝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줄어들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못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 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죽은 세포는 몸 안에 이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죽은 세포가 몸 안에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면서 몸을 급격하게 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텔로미어를 갖다가 어떻게든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저하되고 나면요, 여러분의 근육은 쓸모없는 근육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산소, 우리의 에너지원을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역할들을 못하다 보면은 딴 사람보다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 하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 몇 가지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이가 들어서 나쁜 세포들이 많이 축적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몸은 그냥 염증 상태로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 염증 때문에 무슨 그 노화 관련해서 염증 제품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먹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해드릴 거고요. 또 후속 유전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의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를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 하나둘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우리 그 세포 안에 있는데요. 이것들이 기능이 저하되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돼 있죠. 여러 가지 산소들 중에 몸에 나쁜 산소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을 일으키는데 이런 걸 좀 없애려고 여러분들 그거 많이 돼요. 항산화 해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근데 항산화 먹으면 이게 예방될까요? 안 됩니다. 효과가 떨어져요. 일부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항산화를 먹는 것도 괜찮지만 항산화제를 효과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먹고 나서 항산화의 노화를 늦출 것이냐 하는 오늘 그 비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근육과 관련된 부분을 뒤에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몸의 노화와 관련된 스위치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껐다 켰다 하는 메커니즘인데 이게 복잡하긴 한데 여기에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달라붙어 가지고 너는 켜져, 너는 켜지지 마 하는 그런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호들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작용이 있는데 요걸 통해서 요즘은 나이를 측정합니다. 내가 1950년대생이면 내 나이가 몇 살이고 60년대생이 몇 살이고 하는 시간적인 나이잖아요. 시간적인 나이 말고 우리 몸의 나이가 어떻게 먹고 있느냐를 이 방금 전에 어떤 신호가 켜져 있고 어떤 신호가 꺼져 있느냐를 이제는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측정한 거 제가 자랑 삼아 보여드릴게요. 제 측정 나이가 제가 지금 66년생이니까 올해가 환갑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한 2년 전에 했는데 저희 나이가 58세였는데 생체 나이를 측정해 봤더니 아까 방금 전에 그 시계를 측정해 봤더니 52세가 나온 거예요.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근데 8살이나 왜 젊게 나왔을까? 그 다음에 봤더니 나이가 놀랍게도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환자 진료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머리를 엄청 써요. 그러니까 뇌의 나이는, 치매와 관련된 나이는 너무 젊게 나온 겁니다. 6살이나.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환자 진료하다 보니까 많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사질환 나이, 당뇨병의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게 나왔어. 그 다음에 다른 그 심혈관 나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러면 이 내 나이에 아까 노화가 장기마다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럼 나의 나이에 어디가 문제인을 찾아가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노화 강의를 막 몇 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특히 대사질환과 관련됐고 흔히들 하는 근육과 관련된 나이를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나이하고 생물학적 나이는 다르다. 그래서 겉보는 모습하고 우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시간적 나이는 뭐 똑같은 나이인데 생물학적 나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검사를 하셔도 되지만은, 그런 검사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게 나의 노화를 늦추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노화를 늦추는 비법들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게, 노화도 장기마다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빨리 노화가 빨리 되는 거는 어디냐면 피부, 폐, 근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하면 피부, 폐, 근육, 심장, 면역계는 사실 30대부터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늦더라도 안 하는 일만 못하는데 먼저 해야 되고요. 40대, 50대는 이제 간이나 콩팥 뭐 이런 조직이거든요. 근데 5, 60대부터 시작되는 게 있어요. 이때부터 굉장히 여러분들이 막 관심이 많은 게 뇌, 골격, 근육, 뼈거든요. 근데 근육이 빨리 손실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넘어지면 부러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른바 골다공증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거보다 더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근육이에요. 근육이 옛날에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호르몬 치료, 골다공증 치료제 이거 많이 쓰고 여러분들 먹는 게 좋아지니까 뼈는 옛날보다 단단해졌는데, 문제는 뼈만 단단해졌으나 아무 소용이 없고 근육이 없으니까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면서 넘어지면 부서지고 또 낙상의 위험도 다 있고, 여기 아마 한 70대 넘으신 분들 중에 한 번씩은 미끄러져서 넘어지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요즘은 주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할 때 그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이 노화의 중심에, 이 지금 여러분들의 노화의 제일 핵심적인 문제라서 오늘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식들 전달 드릴 거고요. 그 지식들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자, 근육이 빠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잘 넘어지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근육 소실이 많아지면요, 근육은 어떤 일을 하면 피 속에서 당을 써요. 근육량이 많아야 혈당이 쭉쭉 떨어지거든요. 근데 근육이 없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나이가 들어서 당뇨병 생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고지혈증 생기시는 분도 많고 중성지방 높은 분도 많고,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 속에 막 포도당이 떠다니겠죠. 근데 포도당이 떠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 포도당이 떠다니면서 몸 안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다 보면은 암을 잘 일으킵니다. 어떤 암을 유발하는 줄 아세요? 대장암, 유방암, 뭐 이런 암을 잘 유발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유방암 환자들 옛날보다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대장암 환자 많이 보시죠? 이게 옛날 제가 한 80년대, 70년대에도 그런 환자 별로 없었는데 요즘 많아진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이 많이 늘고, 그 다음에 비만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육량이 떨어져서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육을 많이 늘려놓으면은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한 사람을 보면 뼈와 근육이 잘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요 골다공증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 근육 감소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근육 관리를 못하면은, 계속 제가 같은 말 반복하고 있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본인의 아까 건강 노화를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건강 나이를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요소다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근육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요 여러 가지 신호를 만들어내요.
어떤 신호를 만드냐면 근육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신호가 활성이 안 되는데 근육에는요 여기 BDNF, CTSB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BDNF는 뇌에 가서 세포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이게 분비가 안 되면 뇌에 치매가 빨리 와요. 뇌 기능이 빨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육량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CTSB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마라고 그래서 우리 기억을 도움이 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뇌에 가서 이 해마나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에 근육이 없는 사람은 치매로 빨리 진행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내가 이게 근육이라는 건 아까 낙상 이야기를 했는데 뼈 부러지는 것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의 치매를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몸 안에 염증도 조절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걷는 속도가 뇌의 처리 속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내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빨리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의 노화를 천천히 느끼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얼마나 빨리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치매를 예방하고 나의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영양제만 먹으면 안 되고 나의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른 보행 속도와 강한 하체 근력이 있으면은 이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치매 위험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나의 뇌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거는 이런 물질들이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돼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 있잖아요. 막 운동을 하라 그거 뭐 텔레비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운동하는 뭐 저런 운동하면 뭐 이거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고요. 요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그걸 하는데 나는 근육이 안 붙어. 왜 안 붙을까? 근데 이런 분들 많아요. 단백질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 드셔야 근육이 붙어요 하는데 그 다음에 요게 영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요거 하나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엠토로시완. 요게 뭐냐면은 근육 안에 있는 효소인데 이 친구가 막 활성화돼야 근육이 불어나요. 이 엠토로시완이 나이가 들수록 고장이 나거든요.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로 혈액순환 장애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엠토로시완이라는 게 고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육이 안 붙거든요. 그럼 이 엠토로시완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붙일 때는 이 혈액순환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있는 게 염증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뭐 항산화제 먹는다고 염증 줄여주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은 그 염증을 줄이는 이야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염증을 줄이는 이야기들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 먼저 이야기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장내세균이에요. 이 장내세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장내세균이 안 좋으면요, 이 장내세균이 이 몸 안에 염증을 조절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세균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물질들이 만들어내서 아까 근육이 뇌의 기능을 조절한다고 뇌의 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장내세균이 나쁘면요 뇌에 대한 뇌의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더 큰 거는 본인의 기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무드 여기서 여러 가지 몸에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장내세균을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이것도 이제 어느 한순간에 또 문제가 좀 된 게 그 장내세균 좋게 한다고 그러면서 프로바이오틱스 막 사서 드시잖아요. 그 뭐 이 장내세균은 요거는 뭐 수백억 개의 세균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판매하는데 그거는 잘 드셔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장내세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위에 들어가면 위산이 나오겠죠. 그럼 세균들 다 죽여요. 우리 몸에 위산이 분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물에 있는 독이나 이런 걸 갖다가 나쁜 미생물을 청소하려고
없애려고 위산이 분비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먹어봤자 위산에서 상당히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소장에 넘어가요. 그 소장에 넘어가면은 소장에서 소화효소가 그런 애들을 많이 죽여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내 세균 중에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대장에 있는 장내 세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장까지 넘어가려면 이만큼 넣어줬으면 정말 이 손바닥 끝에 해당하는 요만한 양만 대장에 넘어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만 많이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 대장에 요 조금 넘어간 세균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대장을 이 세균들이 몸에 좋은 세균들이 잘 자라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환경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프로바이오틱스가 세균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뭐냐면은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장내에 섬유소를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섬유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좋은 세균들의 먹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아지도록 뭐 음식을 먹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채소나 이런 거하고 같이 많이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 채소가 많이 들어가면 내가 먹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세균이 막 자라서 내 기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 반응, 아까 미토콘드리아 이야기했잖아요. 미토콘드리아를 다 지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나도 그 프로바이오틱스 비싸서 못 사겠다. 그러면요, 차라리 집에서 우리나라 김치, 된장, 요구르트 만져요. 정말 좋은 세균 많거든요. 그 세균을 먹을 때 같이 채소 많이 드셔주셔. 근데 채소만 많이 먹는 것도 좋은데 하나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또 그걸 자극하려고 물도 많이 먹어주면 좋아요. 물을 같이 많이 먹어주면은 좋은데 요즘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물 먹지 마라. 근데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누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물은 좀 음식 먹을 때 적절히 먹어줘야 가수분해도 잘 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배우셨죠? 그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서 소용없다? 채소나 식이섬유, 아까 이 통곡물, 다양한 채소 먹어줘야 내 장에 좋은 세균이 많이 도달해서 나의 뇌 기능이나 신체 기능, 당뇨 예방 여러 가지에 도움이 많이 된다. 요거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다 이쪽을 먼저 말씀드려서 약간 헷갈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뭐 맨날 시키는 운동하고 텔레비에 나오는 운동하고 누가 가서 오늘도 뭐 그런 강의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운동하세요 하고 막 집었는데 집에서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근육이 안 붙어. 근데 근육이 안 붙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는 걸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운동만 드립다하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나쁜 예라고 한번 들려주려다 제가 약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약간 그거 했는데 그런 분 계세요. 단백질 드세요 하면은 예, 단백질 많이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 보세요. 아침 점심 때는 거의 안 먹어요. 살 뺀다고 하루 한 끼 먹고 근데 저녁에만 하루에 뭐 이만큼 먹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고기를 먹어요. 아니면 그 단백질을 먹어요. 그럼 근육 붙을까요? 절대 안 붙습니다. 근육이 붙으려고 그러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붙이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요때 한꺼번에 먹으면은 저녁에 하루에 한꺼번에 먹어야 될 단백질 저녁에 다 먹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없는 게 그거 다 빠져나갑니다. 흡수도 안 되고. 그래서 돈 낭비해요. 하시려고 그러면 몇 끼니 먹어야 돼요. 몇 끼니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본래 자기 몸무게당 한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불리려고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2에서 1.5 하려면 70kg 성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84에서 105g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숫자로 말하니까 너무 복잡하죠. 간단하게 외울 수 있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근육을 만들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세 끼를 먹어야 세 끼니의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진다.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 양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 내 몸무게에다가 1.2, 1.5g 정도를 곱하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는 몇 끼니 25에서 30g 정도 먹으면 됩니다. 몇 끼니 25에서 30g. 그러면은 이거 내가 그 무게 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심플해요. 고기 드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바닥 이렇게 보세요. 손바닥에 손가락은 볼 필요 없어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손가락 빼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고기를 몇 끼 먹으면 돼요. 근데 요거에 한 25에서 30g 나옵니다. 근데 두께가 중요하잖아요. 두께는 너무 할 필요 없이 요 손바닥 길이 두께 있잖아요. 요 정도 고기를 몇 끼니 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소화가 안 돼요. 단백질 소화가 안 되니까 나 이거 못 먹겠어. 이런 분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약간 그거 했는데 계란 한 알, 그 다음에 우유 200ml짜리 하나 있잖아요. 하고 단백질 양이 똑같아요. 한번 외워봅시다. 계란 한 알, 우유 200mg, 두부 4분의 1모. 3개 외우셨죠? 이게 6에서 7g 정도 돼요. 그래서 고기 먹기 힘드시고 나 이거 고기 그거 하기 힘들어 그러면은 그 끼니에 요걸로 대신하셔도 돼요.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란으로 먹겠다 그러면 한 3개 정도 먹어야죠. 서너 개 먹어야겠죠. 이걸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몇 끼니 자기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려면 반드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주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그러고 이제 뭐 누가 하는 운동 따라서 하시고 이러면은 근육 잘 붙어요. 저는 이제 환자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교수님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을 안 돼. 그 따라 하시면은 안 붙는 분들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제대로 이걸 안 먹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고기 먹으면 안 걸린다고 그러는. 근데 고기도 많이 먹거나 태워서 먹거나 이러면 문제지. 적당량의 고기는 먹어야 되고 고기 못 먹겠던 사람은 방금 전에 이런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꼭 그렇게 몇 끼니 챙겨 드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몇 개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정말 그 단백질 중에 아미노산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여러 아미노산을 섞여서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근데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필수 아미노산이 한 9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무지무지 근육을 이렇게 붙이는데 중요한 거는 요것도 하나 외웁시다. 류신이라는 게 있어요. 류신. 이 류신이 아까 m토르시환이라고 외우세요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m토르시환을 자극을 해서 근육이 잘 달라붙게 해주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 류신을 잘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류신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근육이 잘 붙어요. 그럼 류신이 있는 대표적인 게 유청 단백질하고 소고기, 닭가슴살, 계란, 두부, 콩류 뭐 이런 거거든요. 핸드폰에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몇 끼니마다 한 2.5에서 3g 이상은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2.5에서 3g 정도 드실 때 요 계산 공식 안에 이렇게 계산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계란이 요즘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요즘 뭐 알부민 있잖아요. 알부민 막 사서 팔아가지고 뭐 이른바 뭐 어떤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거 알부민이 뭐 이렇게 합니다 하고 막 알부민 음료가 너무 파는데 그거 절대 사지 마세요. 네. 그거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 그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효과 없어요. 근데 알부민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옛날에 알부민 간경화 환자들 복수 차고 그러면은 그다음 간송원수 있으면은 복수 차는 거 빼주려고 알부민을 넣었지 그게 영양소가 아니에요. 몸 안에 농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그런 사람들이 알부민 주사 맞는 거 보고 이거 맞으면은 진짜 몸에 보신이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파는 알부민은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계란 흰자를 거기에 물에 섞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계란 드시고 류신 풍부하게 먹으시고 단백질 전체 양을 아까 이야기한 공식에 맞춰서 드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근육 반드시 늡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서 운동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인데 오메가3도 많이 사서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메가3가 시중에 파는 게 용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오메가3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근육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몸에 염증이 많으면은 근육이 잘 안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 염증과 관련돼서 오메가3가 이런 염증을 줄여주고 엠토로시안 또 나옵니다. 이 엠토로시안을 신호 전달이 잘 되게 해줘가지고 근육이 잘 달라붙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메가3를 좀 먹어야 되는데 이게 2g 이상을 먹으면 좋은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으면 돼요. 2, 3일 정도. 근데 이것도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고등어 작은 거는 한 마리, 아니면은 좀 큰 거는 반 마리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어주시면은 그 다음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의 제일 큰 문제, 비타민 D. 근데 뭐 비타민 D도 막 사서 드시는데, 사서 드시는 건 한 가지 방법인데, 사서 드시는 게 먹고 햇빛 쬐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햇빛 싫으신 분은 비타민 D 드셔도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하루에 15분은 햇빛 쬐는 게 원칙이신 분들은 아주 좋아요. 햇빛 쬐는 거는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죠? 잠을 잘 자게 해요. 우리 그 멜라토닌 드시잖아요. 멜라토닌은 본래 뇌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멜라토닌이 밤에 자기 전에 확 위로 올라가야 내가 잠이 잘 들거든요. 근데 밤에 확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낮에 얘들이 바닥까지 떨어져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닥까지 떨어져야 밤에 올라가요. 그러면 아침에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멜라토닌 비치를 쐬면은 멜라토닌 분비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면 리듬이 나쁘신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시고 그 다음에 한 15분쯤 쬐시면은 비타민 D가 활성화되잖아요. 수면에도 좋죠. 비타민 D 활성화돼서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하죠.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은 햇빛을 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연어나 달걀, 노른자, 또 달걀 나오죠. 달걀의 기능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노화와 이게 근육 관리를 위한 식사 원칙을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단백질 드셔야 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채소. 우리가 장내 미생물 좋게 하려면 채소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양한 색의 채소를 같이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아까 오메가3 뭐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식사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드시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비타민 D 활성화를 위해서 햇빛 좀 쬐주시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너무 잘하셔서 일부러 설명을 안 했어요. 정제당하고 가공식품을 좀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뭐냐면 혈당, 근육이 없어지고 이래서 아까 근육이 혈당을 잘 청소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을 좀 피해야 되는데, 그게 설탕, 과당 이런 건데, 또 그거와 관계없이 또 이렇게 정제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제일 큰 문제가 뭐죠? 믹스커피. 나이가 들수록 믹스커피를 못 끊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것도 좀 줄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섭취인데요. 어느 회사 CEO 되신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진료실에 일부러 외래를 끊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잖아요. 저 하루에 물 2리터씩 꼭 먹습니다. 그 어느 한순간에 우리 주변에 하루에 물 2리터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미신이 생겼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나? 해봤더니 아니 누군가가 방송에 나와서 떠드나 봐요. 근데 2리터는 굉장히 잘못된 지식입니다. 미국에서 1950년대인가 미국에서 영양 가이드라인에 사람은 하루에 물 2리터가 필요합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걸 보고 지금까지 그 어설픈 지식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그 영양 가이드라인 바로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하루에 사람들이 이미 음식 속에 있는 수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한 800ml, 1000L 정도 따로 먹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밑에 건 안 보고 위에 것만 보고 2리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남성의 경우 아무래도 좀 활동량이 많으니까 하루에 1리터 정도만 물 드시면 됩니다.
1리터, 여성은 한 800ml 이상. 요거만 해야지 굳이 2리터 먹어가지고 몸을 갖다가 혹사시키지 마세요.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집니다. 절대 그러지 마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통곡물하고 요거는 또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하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요즘 유튜브가 사실은 제일 문제예요. 유튜브 보면은 이상한 자세 따라하라고 하고 뭐 하고 이거는 뭐 어디에 좋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 운동 해봤자 별로예요. 그래서 이 운동은 보통은 이제 그 짧고 강하게 하는 운동을 무산소 운동에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많고요. 그 다음에 30분 이상 할 때 운동은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사실은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해야 된다.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요거만 외우시면 근력은 일주일에 한 2, 3회.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하면 좋지만은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좋기로는 시간 여유가 되시면 5회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요거 한번 이야기할게요. 요거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건데 근육량 근력 유지에 중요하잖아. 이거는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낙상,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요즘 낙상 환자 많은데 뼈는 단단한데 근육이 없어서 넘어지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하면은 이게 낙상 예방 효과가 있고요. 뼈도 건강하게 해가지고 대사 건강도 되지만 아까 뇌로 가서 근육이 많으면 기분도 좋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에 또 치매도 예방해 줄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삶의 질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자, 맨 처음에 나 운동 한 적 없어. 하나도 운동 안 했어. 내 나이가 80이야.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운동 안 하신 분, 근육이 없는 분은 오늘 당장 해야 될 거는 가벼운 운동, 맨손 체조부터 하십시오. 맨손 체조부터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손 체조하고 조금 움직일만 하시면은 근력이 너무 떨어져 계신 분은 가벼운 중량을 추가하는데 1kg짜리 이런 그 바벨 있잖아요. 덤벨 같은 거 들고 이렇게 걸으셔도 돼요. 이게 덤벨 없으면요, 생수병 있잖아요. 그거 듣고 걸으세요. 근데 원칙은 약간 숨이 가빠야 돼. 걸을 때. 숨 가쁘는 운동은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죠. 근데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의 차이점을 아세요? 한번 졸릴 때가 됐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100m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인가요? 유산소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무산소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네요. 지금 제가 짚습니다. 400m 달리기는 유산소일까요? 무산소일까요? 애매해지죠. 근데 마라톤은 유산소라고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복잡하게 유산소, 무산소 운동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100m 달리기를 했어요. 100m 달리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숨이 가빠요. 그러면 그분은 유산소 운동 하신 거예요. 근데 난 100m 운동선수들 100m 달리기 선수 보면 100m 달리기 끝나고 나서 숨도 별로 안 가쁘게 나 1등 했어요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 사람 숨이 안 가쁘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숨 가쁜 운동을 해라. 그게 유산소다. 근데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그런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춤을 추든지 아니면 지하철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빨리 걸었을 때 도착해서 내 숨이 가쁘면 나 오늘 유산소 운동 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유산소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심장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가능한 한 아까 일주일에 몇 번 하라고 했죠? 3에서 5회, 많게는 5회 이상 하시면 되고 가능하면 매일 하시라. 그러면 근육도 유지되고 심장도 좋아지고 하는데 그런 운동, 그럼 나는 바빠서 못해. 저는요 병원에서 계단 오르기 많이 하거든요. 주차장에 세워서 진료실까지 빨리 걸어가서 숨가쁘게 진료실 도착했을 때는 들어가면서 우리 간호사한테 나왔어요 하고 인사는 하지만 오래 노래는 못 부를 정도의 숨이 가쁜 정도.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운동할 때 나이가 들수록 운동할 때 제일 피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일 재미없는 운동 하지 마세요. 뭐 어디 가면 이거 하세요. 뭐 이거 여기 왜 뛰세요? 자전거 타세요? 운동이 스트레스화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동 효과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동 안 하는 사람도 뭔가 재밌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춤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뭘 좋아하고 그다음 한 가지 운동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보짓이에요. 금방 실증 나요. 다른 운동 섞어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산소 운동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가 중요하죠? 내가 재밌고 즐겁고 하기 싫은 운동은 안 하고 나서 약간 숨이 가쁜 운동 어느 정도 해야 되나? 10분씩 나눠서 해도 돼요. 하루에 30분만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근육도 유지하고 아까 미토콘드리아도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좋습니다. 그러나 운동 용량이 너무 없는 분은 이 정도 운동을 하셔도 돼요. 아주 집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만 말씀을 드리면은 집에서 이렇게 책상 짚고 이 그 대퇴사두근하고 그 엉덩이 근육, 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책상에 이런 거 짚고 스쿼트 운동 해도 돼요. 그거 없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많이 팔거든요. 밴드 같은 거 갖고 여기 저렇게 감아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여기에 1세트라는 거 한 번 할 때 6에서 12회 정도 하고 하루에 한 3번 정도 3세트 정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운동만 조금씩만 시작하시더라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요 정도 운동을 했는데 스쿼트 하는데 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숨이 가빠. 그럼 나 유산소 운동했구나. 근데 1, 2주 지나면요. 내 능력이 좋아지면 숨이 안 가빠. 그러면 이제 나가서 좀 빨리 걸어볼까? 계단 오르기 해볼까? 춤을 해볼까? 이렇게 조금씩 늘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늘어나고 미토콘드리아도 활성화되고 몸에 하는 염증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얻어요. 근데 근육이 또 불어야 근육이 많이 떨어지면 근육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먹는 거 중요하대죠. 먹는 거 핵심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아까 투 스탠드 운동 방금 전에 보여드렸고 탄력 밴드하고 벽 짚고 팔굽혀 펴기 해도 돼요. 굉장히 편한 운동들이에요. 그것만 하셔도 되는데 근력 운동은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고 나서 약간 뻐근한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근육이 너무 아파. 그러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볍게만 반복해서 점점 늘리면 되고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운동 직후하고 나서 이 다음에 옛날 생각해가지고 오늘 근력 운동했으니까 다음날 근력 운동해야지 다음날 근력 운동해야지 그러면은 근육 붙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한번 운동하고 나면요 한 24시간 정도의 근육이 밤사이에 되는 그 근육에 쌓이는 노폐물질을 좀 청소하고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아물면서 근육에 여러분이 방금 전에 먹었던 단백질 이런 게 달라붙으려고 그러면은 48시간 정도 걸려요.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한 날은 무조건 이틀은 쉬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근육이 잘 붙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서 48시간 후 정도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 하고요. 아까 먹는 것 중에 말씀드린 하나 빠뜨렸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뭐 정제된 혈당을 빨리 높이는 탄수화물, 설탕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요즘 문제가 뭐냐면 탄수화물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무지 많아요. 그 어느 한순간에 텔레비에 탄수화물 하면은 맛이 세상에 제일 나쁜 적처럼 이야기되고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탄수화물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몸에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 장기 중에 제일 소중한 장기가 뭐예요? 사람마다 여러 생각이 나는 심장이 더 중요하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뇌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장기가 어딜까요? 맞아요. 뇌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얘는 지방을 못 써요. 몸 안에 에너지든 체지방을 못 써요. 포도당밖에 못 써요. 포도당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좋더라고 해서 탄수화물 안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뇌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식물처럼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못 만들어내요 우리 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뇌는 급하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근육을 분해해요. 근육을 분해해 가지고 포도당 비슷한 걸 만들어서 우리 뇌에 보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설픈 지식에 나오는 탄수화물은 무조건 안 좋더라는 뉴스 듣고 나는 아까 단백질은 열심히 먹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
그러면은 그 단백질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게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돼. 근데 아까 설탕 먹지 말라는데 무슨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 지금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는 혈당을 빨리 높이는 탄수화물이에요. 혈당을 빨리 높이는 탄수화물이 뭐 있을까요? 설탕. 그다음 음료수에 있는 과당, 흰쌀밥, 흰빵, 감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뭐로 바꿔야 돼요? 흰쌀밥보다는 작고 흰빵보다는 호밀빵이에요. 통밀빵. 또 하나 빠졌다. 밀가루. 그래서 그런 좋은, 근데 나는 흰쌀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소화가 안 돼. 그러면 뭐하고 같이 먹어야 돼? 그 혈당을 빨리 천천히 올리게 하려면 쌈에 싸서 드시든지, 섬유소 같이 먹으면 채소하고, 아니면 콩을 좀 넣어서 드시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흰빵보다 호밀빵이 통밀빵 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어줘야 여러분은 치매를 예방하고 근육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볼 때마다 뭐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세계보건기구가 탄수화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거짓말이에요. 세계보건기는 탄수화물의 전쟁을 선언한 적이 없고요. 설탕하고의 전쟁을 선언했어요. 혈당을 빨리 높이니까 절대 그런데 헛되지 마시고 적절한 탄수화물 드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무지무지 중요한 게 주무시는 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사람이 왜 잠을 자야 될까 하고 이유를 잘 모르는데 최근에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뭐냐면은 하루 종일 뇌 안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를 해줘요. 그 노폐물 청소가 안 되면은 사람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치매가 빨리 와요. 그게 뇌의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은 무조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었을 때는 우리 뇌의 시계가 보통 24시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게 24시간보다 짧아져요. 이게 빨리 자고 빨리 깨요. 근데 거기다 요즘 핸드폰이나 이런 거 보면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오니까 깊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일정한 시간에 자려고 그러고요. 보통 적절한 시간이 노인 연령에서는 7에서 8시간, 또 뭐 젊은 사람은 7에서 9시간 정도인데요. 이때는 1시간 전에 스마트폰과 텔레비 꺼야 됩니다. 안 끄면은 블루라이트가 나와서 안 좋아요.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자게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실내 온도 유지하고 밥 먹기 3시간 전에 뭐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먹으면은 밤사이 위산도 많이 되고 콜레스테롤도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핵심적인 거 하나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자면 뭐 하라고 그랬죠? 햇빛 쬐시고. 제가 강의를 잘했나 봐요. 금방 외우고 계시네. 햇빛 쬐시면은 이 아까 멜라토닌 분비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와요. 근데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뭔지 아세요? 수면제 먹거나 알코올 먹고 술 먹고 자는 거예요. 절대 깊은 잠 못 자요. 그거 안 자느니 못한 결과들도 가끔은 나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드시는 건 좀 피하시고, 정 안 좋으시면 멜라토닌 같은 걸로 시도를 좀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가 또 근육 안 붙게 하는 주범이에요. 근데 요즘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경제도 안 좋고 이러면은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족들도 스트레스, 직장도 스트레스, 온갖 스트레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이완 효과, 명상이라든지 이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해결 가능한 인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제 판단하시고, 되도록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좀 잊어버리시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을 못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운동을 하면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잘 안 나와요. 가벼운 운동이라도 아까 하셔야 되는데, 기분을 전환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운동을 하시면은 안 하니만 못하죠. 그래서 재밌는 운동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운동할 게 없으면은 친한 친구하고 걸어 다니면서 수다 떠세요. 그것도 운동입니다. 그거 햇빛 보시고 하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요. 반드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회적 고립은 안 됩니다. 일부러 만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나이가 들어서 친구 필요 없더라.
다 그거 하다. 근데 그분은요 이거하고 같습니다. 사회적 고립은요 하루 담배 15개 피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정말 공감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아까 근육 붙는데도 방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근육 붙는데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십시오. 누군가 가벼운 이야기도 매일 하시면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꽤 오래됐는데 혼밥 있잖아요. 혼밥 연구를 좀 해봤어요. 혼밥을 해봤는데 아주 얄밉게도 이게 2017년이네요. 이게 논문을 냈었는데 제가 이 논문 내니까 전 세계 뉴스에 다 나왔어요. 한국의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다. 뉴욕타임즈부터 다 실렸는데 이때 연구 결과가 어땠냐면은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콜레스테롤도 높고 혈압도 높고 당뇨병의 위험도 높은 거예요. 근데 정말 얄미운 게 남자 혼밥은 그렇게 나쁜데 여자 혼밥은 괜찮더라고요. 이게 정말 약이 올랐는데 그래도 제가 집에 가서 혼자 안 되려고 우리 와이프한테 잘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남자가 스스로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그 여성분들은 이렇게 관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 부부로 오신 분들 계신데 서로 잘 챙겨주시고 사모님께 잘하십시오. 자,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건강한 노화의 4대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육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 4대 축을 오늘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외우셨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올바른 식사하시는 법 만들어 드렸어요. 이거 제대로 하시고 오늘 이야기했던 몇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잘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의 노화는 아까 노화 시계 측정한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노화는 한 10년 이상, 저보다 더 뭐 5년, 10년은 늦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하시는 법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사회적 연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면이 너무 간과되고 있어서 수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데 몇 끼 단백질 드세요. 근력 운동 일주일에 2번 하면 됩니다. 7, 8시간 주무세요. 등 푸른 생선 2, 3회 드세요. 햇빛 15분 쬐야 됩니다. 채소 여러 가지 드세요. 장내 미생물 좋아집니다. 정제당 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명상하세요. 그 다음에 사회관계 유지하고 혼자 먹지 마세요. 다 외우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거의 끝났는데 요즘 뭐 이런 약들이 노화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녹음하고요. 4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 거 그것만 해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꼭 먹어야 되나요? 근데 단백질 보충제에 탄수화물 안 들어가 있죠? 그럼 단백질 보충제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근육 더 빠집니다. 우리 뇌에 에너지 공급 못해서 포도당 못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드셔도 좋은데 되도록이면 식사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탄수화물과 균형을 잡아서 드세요. 자, 다 외우셨을 거고요. 채식을 해도 되나요? 어떤 사람은 요즘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는데 채식을 할 때 문제는 아까 필수 아미노산이 그 채식에는 뭐 콩을 먹든지 뭔데 이게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채식을 하고 단백질을 보충하시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채식으로 들어가는 단백질의 종류를 바꾸세요. 콩을 먹다가 뭐 여러 가지 견과류를 먹다가 왔다 갔다 하셔야 돼. 그래야 필수 아미노산이 되고 되도록이면 고기 드시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기에 80, 90대 됐는데 나 90살인데 무슨 운동이야? 그러시면은 빨리 노화하고 빨리 죽습니다. 무조건 가벼운 운동이라도 시작하고 가벼운 운동 게 앉았다 일어났다 평지 걷기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이 나이부터 하셔야 되고 아까 그 음식의 원칙을 말씀드린 그걸 지키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해롭다던데 그거는 콩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 여기 계신 분들 문제 없습니다. 웬만큼 잘 드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건강은 나의 나이는 내가 함으로 인해서 10년, 20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요 몇 가지 포인트만 잘 지키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과하게 이야기하는 수도 있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최소한 몇 년의 노화는 늦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화,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오늘 기본적인 걸 몇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